그런데 개 짖는 소리는 들리는데 개가 보이질 않네요. 강아지가 짖는데 네. 안 나오네요. 거기까지는 못 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만 딱 짖고 말아요. 현관문까지 나오질 못한다는 녀석. 어. 인기척에 열심히 그 자리에서 짖어대기만 하는데요. 안녕. 낯선 제작진을 경계하는 녀석. 혜지 냄새 맡아볼래? 아니! 됐어! 내 카펫에 올라올 생각 하지마! 겁이 좀 많은가 봐요. 겁이 진짜 엄청 많고 진짜 소심해요. 아, 조그만 게 목청 한번 줬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새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치 엄마 최사원입니다. 저는 새치 아빠 이광호입니다. 저희 새치는요. 치와와고 여자아이고 2살이에요. 밖에 나가면 시선 강탈, 귀여운 외모를 갖고 있죠. 너무 못생겨지. 맞아요. 이미 제 시선도 강탈당했어요. 진짜 작은데요? 새치가 너무 귀엽다. 뭐 제 손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몇 킬로예요? 2.5kg. 2.5요? 2.5는 완전 강아지 아니에요, 강아지? 귀엽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엄청. 새치의 매력 지대로 감상해볼까요? 심쿵쥐. 볼수록 시선도 마음도 강탈해가는 노란 녀석. 이렇게 터그놀이도 잘하고요. 보호자의 말에 제 몸집만한 장난감도 척척.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인데요.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힐링되는 기분이네요. 그쵸? 그런데 잠시 후 장난감이 멀찌감치 떨어지자 멈칫한 녀석. 제작진이 가까이 옮겨주자 그제야 장난감을 가지고 가는데요. 잘 놀다가 갑자기 왜 그랬던 걸까요? 앉아. 하지만 그것도 잠시. 보호자하고 잘 놀고 간식도 잘 받아먹고 이렇다 할 큰 문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새치 문제가 뭐예요? 그치요? 그냥 여기 거실 딱 요만큼 말고는 다 못 가요. 예? 거실 밖을 나가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작진 방문 이후 쭉 새치가 거실에만 있었다는 사실 눈치채셨습니까? 새치 일로 와. 간식 먹자.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 직접 거실 밖으로 유인해 봅니다. 또 여기. 새치야. 일로 와요. 간식 있다. 줄게. 좋아하는 간식을 보고도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는 일로 녀석. 오세요. 여기 간식 먹으러 오세요. 새치의 얼굴에는 불안함까지 느껴지는데요. 빨리 와. 그런데 이때 방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새치. 하지만 방문 턱을 넘어가려다 이내 실패. 간식만 날름 물고 후다닥 거실 카펫으로 복귀하는데요. 마치 거실 바깥이 두려운 듯 잔뜩 긴장한 채 내 다리를 내딛지 못하는 녀석. 앞발은 되는데 뒷다리를 안 내네요. 야, 이거 대체 새치가 왜 이러는 거죠? 언제부터 새치가 지금 네.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이사 왔을 때부터요. 9월부터 살았으니까 9, 10, 11, 12, 1. 한 4개월 좀 넘었어요. 집안 여기저기 잘 다녔던 녀석. 그런데 이사 온 후부터 갑자기 거실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한 발짝 떼기도 힘들어한다는 건데요. 무려 4개월째라니 이거 참 별일입니다. 혹시 새 집이 낯설어서일까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동안 보호자는 새 집에 익숙해지게끔 여기저기 구석구석 집안 산책도 하고 간식을 이용해 좋은 기억도 심어주려고 애써왔다는데요. 하지만 끝내 거실, 그것도 2평 남짓 카펫을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녀석을 움직이는 방법은 단 하나. 보호자가 안고 이동하는 수밖에 없다네요. 그럼 항상 그러면 침 안방으로 갈 때는 안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안고 와서 여기다 올려놓고 다시 또 내려다 주고.
내려놔 볼게요. 가끔 미끄러져서. 그런데 방에 내려놓자마자 후다닥.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도망가다 미끄러지기까지 하는 녀석. 왜 이렇게까지 거실 카펫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카페에만 움직이고 다른 바닥은 발에 안 닿고요. 이거 깔아놓은 이 거실 안에서만 다니고 방이나 뭐 부엌이나 이런 통로 같은 데는 전혀 안 움직이더라고요. 4개월째 거실 카펫에서 벗어나길 두려워하며 한 걸음 떼기도 힘들어하는 세치. 대체 녀석은 왜 이런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체? 궁금합니다. 여기 세치의 엑스파 그 첫 번째. 카펫이 깔려있지 않은 바닥은 싫다. 색깔 그러면 항상 이래. 떨면서. 역시 산책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일어나봐. 일어나봐. 이불과 혼연일체 강하게 산책을 거부합니다. 특히 카펫에 깔려있는 공간만을 집착해왔던 세치. 산책하면서 잘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품에 안겨있던 세치를 복도에 내려놓자 잘 걷지 않으면 어쩌나 했던 우려와 걱정과는 달리 뭐야? 잘 걷는데요? 세치야 너 산책 거부 페이크였니? 잘 걸을 수 있는 친구였네요. 예, 잘 걸어요. 야, 이 녀석 기분이 좋은지 시원하게 배변까지 하는데요. 잘 걷는 모습 보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뭔가. 그쵸?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응아하고 나서도 이렇게 오래 걸으면 되게 뿌듯해요. 아, 이건 또 뭔가요? 개인기 대방출, 대각선 걷기를 보여주는 세치. 이번엔 걷기 개인기에 이어 자세가 좀 희한한데요? 아니, 뭐야? 아, 얘 자세가 왜 이래? 뭐죠? 요가인가? 막히면 뒷발 들고 갈게요. 그 뒷발은 거의 묘기예요. 왜 그런지 궁금하긴 한데. 야, 이거 정말 거의 묘기 수준인데요. 산책 나오면 꼭 이런 자세를 취한다고 하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정말 별나네요. 야, 봐도 신기합니다. 이런 게 처음 봐요. 뭐야? 또 싸? 또다시 배변을 하는 세치. 아이고 세치야, 너 산책하는 시간보다 배변하는 시간이 훨씬 많겠다. 우리나라 자연을 네가 살리는구나. 몸에 3분의 1이 지금 똥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전에도 똥 싸고 또 싸고. 어쨌거나 카펫이 깔려있지 않은 바깥 산책에서 아무런 문제를 보이지 않은 세치. 결국 카펫의 유무만이 원인은 아닌 듯한데요. 그럼 대체 뭘까요? 세치 엑스파일 두 번째. 4개월 전 이사 온 후부터 시작된 세치의 문제 행동. 결국 새집에 낯선 환경이 문제였던 게 아닐까요? 과연 다른 집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보호자의 친정집을 찾아봤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뭐야? 이번에도 잘 걷네요. 그런데 잠시 후 여기서도 카펫 위에 올라가 있는 새치가 포착됩니다. 그럼 그렇지, 그냥 바닥은 싫은지 카펫과 침대 위에서만 있으려는 녀석. 드디어 걸려들었어. What?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정작 자기 집보다도 더 편하게 여기저기 집안을 활보합니다. 오랜만에 온 곳인데도 참 제 집임냥. 낯선 기색은 1도 없을 뿐 아니라 집과 다르지 않은 바닥 재질인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얘 진짜 왜 이러지? 다른 집에 가면 잘 다녀요. 미끄러운 바닥인 거 분명하거든요. 근데 너무 잘 다녀서 신기해요. 다른 집에선 괜찮다니 이거야 원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내친 김에 시댁까지 방문해봤습니다. 여기에서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완전 잘 걷는데요? 슈퍼모델 뺨치는 걸음걸이로 온 집안을 싸돌아다니는 녀석. 대반전입니다 진짜.
새로운 집 때문만은 아닌 것 같죠? 이렇게 남의 집에서도 잘 걸어다니는 걸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얘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그렇다고 새치가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이건 말도 못 알아듣고 더 답답하죠. 다음 날 다시 찾은 새치 하우스. 간다. 자, 간다. 빠빠이. 보호자 부부가 출근을 하는데요. 지금부턴 새치 혼자만의 시간. 혹시, 아주 혹시 보호자가 없을 땐 카페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그럼 진짜 소름!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새치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그런데 새치가 없어졌다. 있구나. 깜짝이야.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서 목을 축이더니 잠시 후 카페 밖으로는 한 발짝조차 내딛기 싫어하던 녀석이 안방으로 고! 하지만 살짝 눈길만 주고 다시 거실 카펫으로 되돌아옵니다. 관찰 내내 녀석은 거실 카펫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공간에서 해야 할 것들을 불편해 보이는데도 모두 카펫에서 해결하는 새치. 마치 카펫 섬에 갇힌 신세처럼 말이죠. 녀석의 속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보호자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보호자의 목소리에 좋아 죽는 녀석. 아니 달려나가면 될 것을 발만 동동 구릅니다. 오고 신나.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호자 부부도 거실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일상을 거실에서 새치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무슨 일이죠? 새치가 왜 이렇게 짖는 걸까요? 새치야, 이리 와봐. 가만히 있어. 괜찮아. 너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새치야. 괜찮아. 아하, 거실 청소를 하려는 건데요. 카펫을 걷어내자 곧바로 소파로 올라가는 새치. 청소하는 내내 카펫이 없는 바닥으론 차마 발을 내딛지 못하겠는지 카펫에 이어 이번엔 소파의 요정이 돼버렸습니다. 청소 끝! 다시 거실 곳곳에 카펫이 깔립니다. 깔자마자 바로 내려오고. 정답, 카펫의 요정으로 컴백! 자, 가자. 잘 때도 녀석의 카펫 사랑 때문에 순탄치 않다고 하는데요. 뭐가 또 문제일까요? 왜? 무슨 거야? 아예 드러누워서 꿈쩍도 않는 새치. 아니 카펫이 그렇게 좋니? 거실 카펫에서 잠든 새치를 굳이 안방으로 데려오려는 이유 따로 있다는데요. 한밤중 자다가 일어나 부부가 잠든 방문 앞에서 지저대는 새치. 방에 들어오고 싶어서라는데요. 자기 발로 들어오진 못하고 방문 앞에서 목청껏 시위하는 녀석. 야, 이 새벽에 이게 무슨 난리인가요? 그렇지. 들어와. 일로 와. 방에서 함께 자지 않으면 꼭 이렇게 방문 앞에서 밤새 짖는다는 녀석. 문제는 제 발로 들어오질 못해 꼭 잘 때 함께 안고 들어와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고생이라는 겁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새치의 문제, 과연 고칠 수 있을까요? 맨바닥을 거부한다. 스스로를 카펫에 가둔 새치의 미스터리한 문제 행동의 원인과 그 해법까지 지금 공개합니다. 채널 고정.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반려인의 고민은 나에게 맡겨라. 반려견 행동 전문가 설채현. 지금 그가 출동합니다. 카펫 요정 새치를 만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설 전문가. 오늘도 명쾌한 솔루션 잘 부탁해요. 여기도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인데?
네, 익숙한 소리죠. 자, 조리. 세치야, 반갑다고 인사해 주는 거 맞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오늘 잘해보자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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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치와의 첫 만남, 과연 설쌤의 반응은요? 안 뛰어나오네요? 안 뛰어나와요. 여기서만 있을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요? 네. 안녕?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럼요, 참 예쁘죠. 카펫에 집착하는 미스터리한 문제만 빼면 노 프로블럼이에요. 기본적인 교육은 좀 하셨나 보네요? 앉아만 해요. 몸매 엄청 좋다, 너. 자, 그럼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새치, 제가 딱 봤을 때 너무 이뻐요. 정말 이뻐요. 너 진짜 이쁘게 생겼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요. 네. 이 거실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거실 밖에? 방으로 안 들어오는 거. 방으로 안 들어오고 요 사실 안에서만 있는. 요 안에서만 있어요. 예. 요 안에서만. 예. 그렇습니다. 카펫이 깔려있는 거실 외에 다른 곳으론 잘 걷지 못하던 세치. 방 안에 간식을 먹고 싶어도 발걸음을 떼지 못해 포기하고 돌아설 정도였는데요. 또 카펫을 벗어나 걸어보게 했을 땐 불안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걷는 거 보세요. 어떤 느낌 드세요? 사람으로 보면. 스름. 네.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저런 걸 캣워크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이게 뭔가 되게 소리 안 내고 조심스럽게 걸을 때. 근데 표정은 지금 너무 겁난 표정이에요. 그래서 한 번 미끄러져 버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이거 한번 여기를 만져봐도 괜찮을까요? 바닥을? 예. 아이 착해. 나 일어섰는데 안 뒤졌어. 세친의 집 바닥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는 설 전문가. 이거 의심은 하고 계셨죠? 미끄러워서요.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유난히 미끄러운 바닥이 문제가 되어 왔다는 건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방바닥에 확실히 문제는 새치가 싫어할 만한 바닥이다. 이 아파트라는 환경 자체가 강아지들한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특히 요즘 바닥, 새 아파트 바닥. 최근 근 한 10년간 우리가 마루 아니면 대리석을 이용을 많이 하면서 이게 얘네들한테는 정말로 미끄럽고 불편한 바닥인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보통 적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안 좋지만 적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 그런지는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봐야 돼요. 우선은 그러면 지금 새치 때문에 이거 다 바꾸신 거예요? 아우 그건 아주 칭찬드릴 만한 아주 잘하셨어요. 우선 하지만 이상한 건 다른 집에선 카펫이 없는 매끈한 바닥에서도 잘 다닐 뿐 아니라 잘 놀기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조금씩 보이거든요. 제가 뭐가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것 같으세요?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미끄러지는 거? 아닌가? 미끄러지는 건 볼 수가 없잖아. 여기선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새치만 계속 봤는데 우선 미끄러진다고 했으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본 건 다리예요. 근데 미세하게 다리가 미끄러진다거나 아니면 한쪽 다리에는 체중을 안 실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을 찾아낸 설 전문가. 어디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보여주세요? 뭘? 모르겠죠. 뭐지? 제 눈에만 안 보이나요? 뭐죠? 나갈 때 잘 보세요. 자, 두 눈 부릅뜨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른쪽 앞다리인가? 통 띄었어요. 그죠? 어느 다리가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쪽 다리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왼쪽을 딛고 오른쪽을 안 돼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오른쪽 뒷다리에 힘을 덜 실는 듯 걸을 때마다 바닥에 잘 딛지 않고 걷는 모습이네요. 방금 오른쪽 다리를 한번 와, 저걸 찾았어?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아까 훨씬 더 미세했는데 이 안에서 찍을 때도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났어요. 그동안 새치는 한쪽 뒷다리에 힘을 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살짝 절뚝이는 모습도 보여왔다는데요. 얘네들은 웬만하면 아픈 거를 잘 표현 안 하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생존에 좋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조금 더 봐야겠지만 분명히 약간의 불편함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미끄러운 바닥에서 적응을 못하게 하는데 더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이게 없었어요. 근데 저 미끄러운 바닥에서 돌아다니다가 한번 삐끗했어요. 그럼 얘처럼 예민한 애들은 한번 트라우마 딱 박히면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결국 가장 큰 원인은 세치의 불편한 다리였습니다. 제가 밟아봐도 상당히 미끄러웠어요. 그런 바닥에서 미끄러졌을 때 한 번의 고통을 느꼈다고 한다면 강아지들은 딱 한 번의 트라우마로도 그 공간을 무서워하거나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세치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무릎과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더 이상 바닥에 내려가지 않고 미끄럽지 않고 폭신한 카페트 위를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다리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소파를 점프로 오갔던 세치. 다리에 무리가 되진 않았을지 걱정인데요. 굳이 계단을 이용하지 않았던 건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왜 안 내려가는지 알 것 같은데. 너무 높은가요? 높은 것도 있고요. 계단 끝! 아하, 계단 끝이 맨바닥이라서 그런 거였습니다. 계단까지 거부할 정도라니 바닥에 대한 거부감이 심각했네요. 그래도 그나마 산책할 때 큰 문제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는데요. 잘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때그때 진짜 달라요. 조금 또 뭐 보이셨어요? 두 발 들고 싸는 거예요? 네. 항상 두 발 들고 싸요. 항상 두 발 들고 싸요? 거의. 지금 어느 발이 올라가 있죠? 오른쪽. 오른쪽 발, 그쵸? 그러다가 양발이 다 올라가요. 이게 정상적으로 저렇게 싸는 애들이 있어요. 핸드 스탠드라고 해서 어떤 아이들이 오줌을 어떻게 싸냐면 두 발을 대고 물구나무로 서고 오줌을 싸는 애들이 있어요. 저 뭐야? 오줌 물구나무 써서 오줌을 싸네. 굳이 저렇게 오줌을 싸는 이유가 뭐죠, 설쌤? 얘네들은 오줌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과 소통을 해요. 근데 내가 좀 더 커 보이려고, 더 높은 곳에다 싸려고. 다리만 드는 걸로 부족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물구나무를 서는 경우도 있는데 두 다리를 다 띄우고 오줌을 싸는 아이들 중에 다리가 아픈 아이들도 많아요. 뒷다리가. 양쪽 뒷다리를 들고 오줌을 누던 세치. 이 역시 다리가 불편해서였다니. 혹시 저런 자세로 오줌을 누는 친구가 있으면 다리를 잘 살펴봐야겠네요. 여러분 아셨죠?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첫 번째로 우선 바닥이 너무 미끄러운 거. 근데 적응할 만도 한데 너무 겁을 내는 걸 보니까 혹시 아픈 데가 없나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세치 무릎을 제가 한번 좀 만져보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설쌤, 우리 세치 괜찮겠죠? 자, 다리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는 설 전문가. 큰 문제가 아니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녀석의 다리를 꼼꼼히 만져보는 설 전문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똑같아, 둘 다. 둘 다 안 좋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프지, 그치? 이게 아프지? 그치? 알았어, 이제 내려줄게. 싫었어. 아프니까 이렇게 싸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가요? 지금 세치는 양쪽 무릎이 다 우리가 슬개골이라고 하죠. 슬개골이 다 문제가 좀 있어요. 슬개골 많이 들어보셨죠? 알아두면 쓸데있는 발견 팁, 슬개골 탈구. 뒷다리 무릎에 위치한 뼈를 슬개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슬개골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탈구되면 생기는 게 바로 슬개골 탈구. 세치의 현재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슬개골 탈구 자체가 항상 고통을 유발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몇 번 있다가 보니까 좀 참게 되고
오히려 빠져 있는 게 적응이 돼 버려요. 그러면 많은 보호자분들이 아, 얘가 안 아픈가 보다, 낫구나, 하지만 상태는 더 악화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지금 새치는 어떻게 돼 있냐면 보통 빠져 있어요. 보통 빠져 있고, 이게 빠져 있다가 제가 억지로 넣으면 들어가요. 새치의 무릎 상태는 슬개골 탈구 한 3기 정도로 보였고요. 3기라서 그냥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두게 되면 나중에 8살, 9살, 10살이 돼서는 연골이 다친다거나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아예 그 다리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잘못 키우셨다기보다는 보통 선천적으로 일어나요. 얘네들이 작다가 보니까. 우리가 작은 아이들 사람들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뼈가 작게 태어나다 보니까 이 그루브 자체, 이 홈 자체가 되게 얕게 태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슬개골 탈구는 대형견보다 소형견에게 더 자주 나타나는데요. 자칫 방치하다 최악의 경우 다리를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니 평소 반려견의 다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동안 새치가 보여온 미스테리한 카펫 집착 행동, 결국 슬개골 탈구로 인한 문제였던 건데요. 걷거나 뛸 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미끄러운 맨바닥은 녀석에겐 다리를 더 아프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위험지대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두 평 남짓한 카펫에서만 살게 할 수는 없겠죠. 새치를 위한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 새치가 아픈 곳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반 바닥에 그래도 적응하는 교육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다리도 좀 불편한데 굳이 저기를 적응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 슬개골은 더 빨리 나빠질 거예요. 가장 우선돼야 할 건 병원 진단을 통한 정확한 상태. 이와 동시에 새치를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개선 방법들을 알려주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 환경 개선. 애들이 안 미끄러지는 그런 타일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깔아서, 괜찮으시죠? 네. 나중에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쉽게 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복도 쪽이랑 안방 쪽에 좀 길을 만들어줘서 연습을 한번 시켜볼게요. 안방부터 새치를 위한 길을 내어봅니다. 그럼 이게 색깔이 2개가 있어요. 이제 왜 여쭤봤냐면, 그래도 이제 신혼집이니까 인테리어를 되게 중요시 여길 거기 때문에 어떤 조합으로 까실지. 네, 어떻게 깔까요? 그럼 오빠가 알아서 해. 그냥 밝은 걸로 하는 게 낫겠지? 아니면 바둑판처럼? 너무 바둑판처럼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여자 보호자님 취향 저격. 설쌤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해보고. 그나저나 새치 마음에도 들어야 할 텐데요. 새치야. 맨 바닥이 아닌 매트인 걸 확인하고 그래도 한 발짝 걸음을 내디뎌보는 새치. 앞발로 디뎠을 때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앞발로 여기가 좀 많이 미끄러운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안 깔려 있을 때는, 여기를 밟았을 때는 앞발로 딱 밟아봤을 때 앞발이 먼저 인식을 하는 거죠. 아, 여기 좀 미끄럽다. 새치, 널 위해 준비했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녀석의 관절을 지켜줄 미끄럼 방지 꽃길. 드디어 완성! 새치가 이 길을 따라 잘 걸을 수 있기를. 과연? 그렇지. 바로 온대. 그렇지. 이럴 수가. 지금 뭐가 지나갔나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오케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제.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전진. 설쌤, 이거 조기 퇴근 예약인데요? 아니, 근데 갑자기 계단은 왜 치우세요? 새치 가자. 새치 가자. 새치를 위한 설쌤의 환경 개선 2번째 특명, 계단을 바꾸라. 조금 높아서. 근데 괜찮아. 이건 미끄럼틀형 계단 맞죠? 근데 원래 있던 계단이랑 높이는 비슷해 보이는데 굳이 왜 바꾸는 거죠? 한꺼번에 너무 높은 높이를 뛰어 올라가는 것보다는 층계를 나눠서 힘을 덜 들게 하는 게
그래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계단을 추천을 드렸는데 요즘은 이렇게 경사면으로 생긴 게 있어요. 계단 올라가는 것보다 뒷다리에 급격한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경사면으로 된 걸 더 추천을 드렸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선은 뭘 더 좋아하는지 보자. 과연 세치의 선택은요? 그렇지. 아하, 미끄럼틀형 계단 당첨. 사실 다리가 불편한 세치에겐 오르내릴 때 계단은 필수였지만 맨 바닥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계단까지 거부해 왔었죠. 계단 위치도 카펫 위로, 계단 유형도 미끄럼틀형으로 바꾸니 세치에겐 안성맞춤. 자, 내려와. 한지. 아이고, 이쁘다. 확실히 계단보다는 경사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이걸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맞죠? 네. 왜 이렇게 잘 내려가? 자, 이번에 만들 길은 바로 현관복도. 외출 후 돌아오는 보호자를 뛰쳐나가 반겨주지 못하고 거실 카펫에서만 발을 동동 구르던 세치. 조금은 안쓰러웠는데요. 짠짠, 세치를 위한 길 완성. 우리 한번 해볼까요? 외출하셨다가 한번 문 열고 들어와 보실까요? 뒤도 안 돌아보는데 이게. 여느 반려견들처럼 한 걸음에 뛰어나와 부부를 격하게 맞아줄 수 있을까요?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은 못 나가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집으로 들어서 보호자. 불러보세요. 그런데 자, 일로 와. 그렇지. 잠시 주저하더니 마침내 갑니다. 제 발로 현관복도를 지나 현관문을 향해 달려가는 세치. 무려 4개월 만입니다. 설쌤도 기분 좋아졌어. 자기도 원래 하던 게 있으니까 여기서 하다가 부르니까 가자. 들어가자. 뭐 이제 현관복도는 물론 계단도 거침없이 척척. 그리고 내려가자. 이야, 보호자를 따라 집안을 종횡무진 누비는 세치. 이렇게 환경만 바꿔줘도 시원하게 해결됐을 일을 세치도 보호자님도 마음고생을 하며 살아왔네요. 세치야, 이번에 내려와. 세치야, 여기 있다, 간식. 그렇지, 잘했어. 일로 가자, 이제. 여기서 복습. 우리 집 반려견이 슬개골 탈구란 어떻게? 이렇게. 바닥에는 카펫이나 매트를 깔아 미끄러지지 않게. 강아지 계단은 청개형보다 미끄럼틀형 계단으로 끝. 간단하죠? 산책에서도 주의할 게 있다죠. 함께 배워볼까요? 가자, 세치야. 네, 줄을 최대한 안 당겨지게 처음에는 한번 세치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다행히 밖에서는 잘 걸었던 세치. 세치처럼 슬개골 탈구가 의심되는 반려견의 경우 어떤 곳에서 산책하는 게 더 좋나요? 지금 딱 봐도 세치는 잔디를 더 편해해요. 그래도 저 미끄러지지 않는 저런 보도블럭이나 이런 데서도 좀 걷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발바닥 각질 같은 것도 발바닥도 좀 더 새로운 살이 좀 보들보들하게 올라올 수 있고 그래야지 안 미끄러질 수 있어요. 네. 슬개골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산책 팁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산책을 우선 짧게 평지에서 천천히 해야 되고 아예 안 해도 슬개골 탈구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근육이 위축돼 버리면. 그러니까 좀 짧게. 슬개골 탈구가 있는 반려견은 15분 정도 짧게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을 할 때는 특히 계단이나 경사면 심하게 올라가는 거는 좀 막아줘야 돼요. 그런 거 보이면 그냥 안고 올라가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집안에서 소파에 놓는 계단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 놓은 거지만 이런 거는 계속하면 결국엔 또 슬개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릎뼈를 더 갈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계단에서도 안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안고 가야겠다. 네, 집에 들어갈 때까지는 오히려 안고 들어가는 게 세치. 계단과 언덕은 슬개골 건강을 악화시키는 지름길. 산책은 평지 위주로 시키고 계단은 꼭 피해주세요. 슬개골 탈구가 있는 반려견 산책법. 폭신한 잔디와 딱딱한 바닥을 번갈아 산책. 산책 시간은 15분 내외로 짧게. 계단과 경사가 있는 언덕은 피하고 평지로만 다닐 것 꼭 기억하세요. 세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마지막 솔루션. 세치가 조금 예민해서
제가 되게 새치의 무릎에 되게 좋을 만한 걸 준비를 해왔는데 편히 새치가 좀 누워 있거나 이럴 때 해줄 수 있는 마사지, 슬개골 탈구에 좋은 마사지를 좀 알려드려 볼 거예요. 사실 이제 강아지 인형 같은 걸로 먼저 알려드리고 새치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강아지 인형들이 이 관절 모양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예? 스태프분 중에 한 명을 뭐라고요? 모델로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그럼 한 명밖에 없죠. 조연출 당첨. 네. 여기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 계시고 강아지처럼 강아지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다른 팔을 이렇게 하시고 이게 이제 발목이 되는 거고 처음에는 눕히고 나서 애들이 긴장할 수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금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게 좀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온열 너무 뜨겁게 하면 저온 화상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 1, 2분 정도 무릎 쪽에 이런 거 대서 좀 이완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먼저 온열팩으로 무릎 쪽 근육을 풀어줍니다. 새치도 편안해 보이죠? 마사지가 되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잡고 발 뒤꿈치를 잡고 한 손은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발과 지면이 평행해야 돼요. 죄송해요. 발과 지면이 평행하게 이렇게 해서 10번 정도. 여기를 잡고요. 그렇죠. 여기를 잡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살짝. 그렇죠.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새치 슬개골 좋아지겠죠? 슬개골 마사지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우리 도우미 겸 찌개를 섭외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목에서부터 마사지 해주시면서 진정이 되게 해주시고요. 자세를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좀 이렇게 진정이 됐다 싶으면 이 상태에서 무릎 쪽에 온열 마사지를 한 10분 정도 하고 이 마사지를 진행해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마사지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다리가 밑으로 돼 있는 상태도 안 되고 너무 들려 있는 상태에서도 하면 안 돼요. 지면과 평행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강아지의 뒷발꿈치인 이 부분과 왼손으로는 대퇴골을 잡고 천천히 뒷발꿈치가 이 허벅지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고 펴줬다가 뒷발꿈치가 다시 허벅지에 닿을 수 있도록 천천히 굽혔다가 펴줬다가 평행하도록 주의하면서 10회에서 20회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을 많이 준다거나 아프다는 표현을 하는 아이들은 거기서 바로 멈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한다, 찌개. 우리 보호자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건 이 마사지가 슬개골의 치료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측면이라는 걸 꼭 알아주시고요. 항상 더 많은 관심과 이런 간단한 마사지로 우리 아이들의 슬개골을 지켜주세요. 보호자님 오늘 이렇게 새치랑 교육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이제 전문가님 없어도 이제 가시면은 새치가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도 자고 저기서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두 분은 이제 신경 쓰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새치의 무릎이 지금 이 상태로면 원래는 수술을 훨씬 더 고려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당장 수술을 안 한다고 막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죠. 그러려면 지금처럼 환경 관리 잘 해서 더 이상 무릎이 막 빠지거나 심하게 더 나빠지는 걸 방지를 해야 되고 제가 정말 항상 강조드리지만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픈데 참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얘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괜찮다고 하지만 새치가 미세하게 계속 나 여기 불편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런 걸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그게 또 수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는 새치 다리가 그냥 지금보다 좀 더 나빠지지 않게 그거 관리하는 거.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또 꾸준히 계속 교육을 시켜서 더 적응 잘하게 만들어야죠. 새치야 사랑해. 행복하게 잘 살자 우리. 안녕.